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미국으로 유학 갈 때, 조기 유학 갈 때, 보통 사립학교로 많이 가죠? 사립학교로 유학 갈 때 그러니까 저는 조기 유학 1세대다 보니까, 그 당시에 이 얘기를 제 기억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했었어요. 제가 우리 부모님께, 어머님께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, 와, 이게 사회생활을 제가 20년 넘게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일리가 있던 말이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. 네.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었다. 꼭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, 그럴 말이었다.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유학 갈 때 고등학교나, 그러니까 대학교 전 레벨,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, 이때 유학 갈 때요. 보통 어디로 가죠? 보통 사립학교로 갑니다. 예, 좀 있으신 분들 특히 최대한 좀 좋은 사립학교 뭐 동부에도 있고 뭐 서부에도 있죠. 예, 그런데 가면 뭐 대입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철저하게 시켜주고, 그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도 미국 부모들이라고 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들들에 대해서 다 뭐 그냥 아들 딸들에 대해서 손 놓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개 중에는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. 자, 그런 사람들을,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 온 그런 인터내셔널들,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사립학교들이 이런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, 네, 뭐 공립학교도 사실 그런 데 있어요. 공립학교도 미국 가면 그냥 학군처럼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, 우리가 유학 갈 때는 그냥 그 앞에 닥친 것만 생각을 해요. 그렇죠?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뭐 남들이 이런 데서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지만 사실 어떤 게 이게 맞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바로 앞에 것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, 이런 말을 누군가 했었어요. 저희 어머니한테. 공립학교가 쌀 뿐더러, 학비가 더 저렴할 뿐더러, 물론 이제 법적인 위험은 있죠. 공립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좀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런 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디안도 필요하고, 아니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눌러 앉으면 뭐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름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공립학교로 가면요 이런 장점이 있다고. 미국 사회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대요.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대요. 미리 경험을 할 수 있대요. 그런데 사립학교로 가면은 나중에 사회를 모를 수가 있다. 사회 물정을 모를 수가 있다. 그래서 좀 학군이 좋은, 전반적으로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그런 공립학교를 한번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, 어떤 지인께서 저희 이제 부모님께 30년 전에 그 말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. 자, 왜냐? 일단은 공부를 아예 못 해가지고 그냥 도피처럼 이제 뭐 대학은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가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 말고, 말이 좀 너무 격했나? 아무튼 용서를 구합니다. 혹시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.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트 유학, 공부를 한국에서도 꽤 잘했어.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미국에서도 더 좋은 학교, 기왕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갈 거 미국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학교로 하면 더 좋잖아요. 그런 사람들을 특히 생각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,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냐면, 자, 학교를 졸업해요.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서 또 나름 좋은 대학교를 가요. 그리고 어디 뭐 메이저를 하겠죠. 어디 뭐 전공을 하고 나서,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어. 그래서 영주권을 땄습니다. 아니면은 뭐 인턴십을 해가지고 어디 뭐 라인을 탔어요. 그래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
따로 돈을 주고 스폰을 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찾았어. 다 좋아요. 그랬는데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는 이제 학교가 아니라 더 이상 학교 밖에 그 real world, 진짜 현실 세계와 맞닥뜨리게 되죠. 자, 그랬을 때 사립학교에서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죠, 관리가. 뭐 기숙사부터 해가지고 어떤 뭐 모든 게 다 완전히 그 베이비시팅 하는 것처럼 애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. 그리고 혹시 좀 이상한 뭐 그런 친구들이나 이상한 학생들이 입학을 할 경우에는 그 썩은 사과들은 다 내쳐버립니다. 미리 학교에서 그걸 다 해줘요.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렇게 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크게 뭘 맞닥뜨릴 거 없이 다른 뭐 다양한 미국 사회랑 이렇게 맞닥뜨리 마주할 그럴 경우 없이 그냥 내가 내 공부만 하면 되고, 또 종합대학은 그렇고 작은 리버럴 아츠 같은 경우에는 비스무리한 애들끼리 거긴 또 되게 소규모고 약간 느낌이 가족적이고 또 이 교직원 대 학생들 비율이 작다 보니까 관리가 또 되게 잘 돼 있어요. 그런 학구적이고 되게 이런 온실 같은 데 있다가 자, 사회로 나갑니다. 이거는 아주 잘 됐을 때 시나리오고 또 잘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있겠죠.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 안 돼서 한국에 와버릴 수가 있어요. 이제 이러면 이제 진짜 난리가 나는 건데 제가 좀 이따 그 얘기 말씀드리고,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취업을 했는데 내가 그런 영주권이나 법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뭐 저 같은 뭐 저의 예를 들자면 뭐 한인이 하는 한국 교포가 하는 뭐 어떤 그런 로펌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면 이제 되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한국계라는 걸 완전히 최대한 활용을 해서, 예, 대표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급여나 이런 것도 안 좋을 수 있고 조건이, 예. 고객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예. 근데 만약에 플랜 B나 플랜 C처럼 이렇게 풀릴 경우에는 더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는데, 자, 사회에 우리가 내던져졌습니다.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, 내가 내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다 관리를 해줬는데 사회에는 그런 게 있나요? 없어요.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뭐 한국에 돌아온다거나 그래 버리면은 까딱하면 내가 그 어떤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에 어떤 상응하는 어떤 뭐 그런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만약에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이런저런 별의별 사람들한테 치일 수가 있어요. 근데 나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꽤 잘했어.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했어. 미국 가서도 공부 좀 잘했어. 근데 공부만 계속했어. 근데 이런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? 정말 사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. 특히 뭐 엘리트 집단도 그렇고 비엘리트 집단도 그렇고 수준이 높은 대로 그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심리전과 그런 견제와 이런 것들이 있고, 제가 수준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죄송하지만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. 수준이 낮으면 낮은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왜냐, 이게 좀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신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, 그나마 좀 엘리트는 공부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나마 좀 순진해요. 왜냐, 이들은 굳이 뭐 처세술이나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나 뭐 이런 걸 굳이 생각 안 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공부에만 쏟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. 물론 태생적으로 그게 잘 발달된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뭐 나르시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뇌가 일단 뭐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그런 주장도 있죠.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엘리트권으로 가버리면, 비엘리트권이라는 좀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?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보다 밑에 가게 되면요, 속된 말로 제 지인들이 이제 하는 말로 잔챙이들한테 너무 시달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자꾸만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
학문적인 거, 공부적인 거, 이런 거 외에 이런 적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뒤늦게 자꾸 눈에 떠지고, 내가 되게 그게 뒤쳐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도 거기에 이제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하다 보면 약간 굉장히 어떤 이 커리어의 디벨롭먼트가, 커리어의 개발하고 이런 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늦어지면 좀 다행이죠. 늦어지기만 하면 다행입니다. 뒤처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경우도 꽤 많아요. 왜? 사람들이 왜 회사를 그만두는지 아세요?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이 많아서 그만두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다 사람 문제. 뭐 심리학자들 얘기도 그렇고 그렇죠. 모든 우울증이나 모든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다 사람 문제입니다. 사람 문제. 가깝게는 가족 문제가 되게 많고 아니면 뭐 직장 동료라든지 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거든요. 근데 이런 거에 못 견뎌서 결국에는 회사를 뭐 그만둔다거나 그러면 내 커리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? 이게 만약에 내가 한 3, 4년 그래도 그 이상 정도 내가 버텨고 나서 그만뒀을 때는 그 다음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데 뭐 1년, 2년, 심지어 1년도 안 돼. 그러면요, 그거는 차라리 이력서에 없는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? 짧은 경력들은 굉장히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? 좋은 직장일수록 능력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꾸준히 오랫동안 그걸 했냐,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, 이걸 훨씬 더 많이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이미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.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잘 융화되고 녹아날 수 있느냐. 왜냐, 굳이 우리는 이렇게 막 하늘을 날고 기는 막 그런 인재가 필요 없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가 이제 짧아지고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시간이 좀 이렇게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이력 자체가 차라리 이력서에다가 나는 그때 무슨 고시 공부를 했다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차라리 채워 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. 뭐 학교를 다녔다 뭘 배웠다 이게. 근데 이력이 이렇게 너무 짧게 짧게 있으면은 뽑는 회사 입장에서 좋은 회사는 뽑질 않습니다. 대부분 경우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이상한가? 아니 그거보다 굳이 이 사람을 뽑지 않아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다녔던 그런 또 엘리트들이 있거든요. 굳이 이 사람 뽑을 필요 없거든요. 자, 그래서 꼬일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좀 짤막하게 얘기한 건데, 네. 그래서 사립학교를 보내시는 것도 좋은 면이 아까 말씀드린 좋은 면이 있죠. 하지만은 나중에 내가 공립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그 당시 그 친구들은 공부만 집중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, 사람 관계의 관계를 그때부터 벌써 백신을 맞듯이 이미 면역 주사를 다 맞으면서 고생해가면서 그거랑 어떻게 대응하고 마주하고 대응하는 그런 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그때 그걸 나름대로 그걸 다 개발하거든요. 그런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그런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요? 공립학교는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사립학교는 마치 온실에서 키운 그런 사람처럼 사회 나가서 이거를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사람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뭐가 들어왔을 때 그냥 대응을 못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. 말이 좀 이렇게 너무 격렬할지 모르겠지만 좀 도태될 수도 있다. 네,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그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. 저는 구독자 수는 이제 포기했고요. 그냥 여러분이 사랑하시는, 여러분이 많이 아끼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이 좀 괜찮다 생각이 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